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7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쾌한 하루, 그리고 활기찬 아침, 그리고 건강한 오늘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벽간에 일단 비트코인이 핵심이니까요. 비트코인의 15분 봉을 보시면 새벽간이라기보다는 어제 자정 전에쯤에 좀 이렇게 낙폭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가격 따지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쭉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에서 한 3-4% 정도 낙폭 이후에 단기 가격 따지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리플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인데 어제 리플의 CEO인 브렉 갈링하우스와 데이비 슈워츠 아니면 모니카 롱 등등의 임원진들이 우리나라에 긴급 또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표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이것이 좀 그 함의,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무의미하게 발언하고 무의미하게 우리나라에 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2017년에 한번 방문했으니까 6년 만에 다시 우리 한국에 방문한 우리 브렉 갈링하우스와 리플의 운영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요즘 사기가 만연하고 있잖아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조기에 끝내야 됩니다. 조기에. 왜냐면 길면 오래가면 들통나니까. 거짓말은 처음에는 진짜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어딘가가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조기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 이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제가 언젠가 뉴스 TVN이라고 있잖아요. TVN 해킹당했었어요. 그래서 해킹당하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필이면 또 이 로고,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이 로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저는 알고 있죠. 일단 이메일로 접근합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도 이메일 조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항공권 마일리지가 소멸됩니다. 지금 체크하세요. 아니면 네이버 이메일 누군가가 해외에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확인하세요. 아니면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연락 안 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위협감 주면서 아이고. 아니면 당신 어제 지하철 탔지? 어제 몰카범으로 어제 누가 고소했으니까 신고했으니까 빨리 지금 눌러서 동선을 확인하세요. 이런 다양한, 이거 진짜 예전에는 누가 봐도 진짜 무슨 이런 유치한 사기를 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웬만해서는 아마 넘어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탈 때나 이 공공장소에서는 핸드폰 자체를 거의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더라도 정말 제가 만약에 제 앞에 어떤 여성분이 있다면 저는 아예 그냥 90도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핸드폰을 볼 때. 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그냥 엮이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요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걸 눌러버리면 개인정보가 새 나갑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그러지 않고서는 구글 해킹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구글 해킹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해킹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걸 눌러버리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일절 누르지 않습니다. 해킹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리플 딱 만들어요. 왜 이렇게 구독자 많은 채널이 타깃이 되냐면 리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는 리플의 CEO인 브렉 갈링하우스인데 10,000개 보내주면 20,000개 보내주지.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사기에서 일단은 여러분은 자유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플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리플 CEO는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돼도 중도 퇴진에 돈 건다. 돈 걸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한다 이 말이죠. 한번 전반적으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SEC의 거둔 승소는 바로바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중요한 승리다. SEC는 XRP가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라는 미 법원의 판결을 더 이상 못 뒤집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말은 곧 법원이
심사숙고해서 약식 판결에서부터 최종 판결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법적인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더 이상 SEC는 언론 플레이는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결국 궁극의 이 법적인 이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못을 박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간에는 뭐 항소가 어쩌고 저쩌고 뭐 10월 7일까지인가 6일까지인가 항소 기간인데 네, 그것도 중요한 거죠. 네,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제스처는 취할 수 있겠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큰 금융적 또는 정치적인 짐을 지고 또 한 번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지금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 XRP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 부분에서는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특히 리플 홀더분들은 리플 갖고 있는 분들은 XRP가 증권이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뭐 저한테 물어볼 거 없이 XRP가 증권입니까? 만약에 증권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됐죠? 다음 지난 2018년 이후 18년이었군요.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는 어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 왔었네요. 네, 4년간 소송전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에 이렇게 해서 리플을 199.5원까지 떨어뜨렸죠. 여기 자, 리플 고객과 사업 파트너의 95% 이상이 미국 이외 지역에 있다. 지난 4년간의 소송이 미국 가상자산 생태계의 성장을 얼마나 저해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맞죠? 저해했기 때문에 리플은 95% 이상이 미국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상자산 업계와 미국 금융당국 간에 벌어졌던 전쟁의 종식이며 대화의 출발점이다. 이제는 대화해야 된다. 열린 자세죠. 그러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된 공화당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친화적이지만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후보로 나선 민주당 역시 가상자산의 기술적 리더십을 선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래 기술 앞에선 당적은 의미가 없다. 오랜 기간 동안 DC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 리더들을 만나왔는데 민주당 고위 당직자들조차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SEC의 적대적 입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분들마저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단의 핵심은 누가 돼도 상관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은 당장은 트럼프가 친암호화폐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 반대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암호화폐에 친화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대세는 큰 흐름은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민주당 출신의 대선 후보라고 할지라도 대세는 거스르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 갈링하우스 가상자산을 향한 SEC의 비판이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니까 법률에 기반하지 않고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개인 재량으로 그리고 또는 개인 욕심으로 그렇게 4년간 리플을 괴롭힌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싶네요. 자, 핵심입니다. 핵심이니까 제가 핑크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미 대통령으로 설령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게리 겐슬러 임기는 2026년까지입니다. 2026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돈까지 걸겠다, 너스레를 떨었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짐작이 되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돈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이 임기는 채우지 못하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브레이크링하우스는 또 예측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괜찮네요. 그죠? 그리고 한국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사업 확장 계획과 의지를 또 강조하는데 집중했다고 하네요. 우리 모니카롱 사장님이 있죠? 이것은 이제 모니카롱은 좀 어떤 인프라적인 면에서 발언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국 시중은행과 기업들과 접점을 넓혀 나갈 것이다. 네, 한국은행 XRP 송금 결제와 관련해서 또 사업 영위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네요. 과거에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진행했던 협업 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궁금하네요. 리플의 제품이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해당 시중은행들과 여전히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 추가 협업의 기회 역시 생길 것으로 본다 라고 모니카롱 사장이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신한은행, 하나은행과도 한번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만 결국 이 정점을 찾지 못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던 과거도 있었죠. 2018년 이후부터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가장 큰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SEC 때문이다. 그리고 SEC가 리플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판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방송의 결론은 저는 이렇게 내보고 싶습니다. 리플 CEO가 저렇게 자신이 있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구석이 없으면 저런 언행을 할 수가 없죠. 이 믿는 구석이라는 대전제를 깔아놓고,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면도 좀 있죠. 정치적인 면. 트럼프가 우세를 점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우리 리플의 CEO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리마켓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리셋을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폴리마켓 기준입니다. 다른 데는 다를 수 있어요. 네, 51대 47 늘 끌려다니던 트럼프가 이제 거의 한 4% 맞죠? 4%가량 차이로 다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 트럼프가 되는 것을 점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카말라 해리스 역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블록체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의 트렌드에 역행할 수 없음을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닫게 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리플의 CEO인 브레이크 칼링하우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그간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행실상 그 게리 갠슬러, SEC장인 게리 갠슬러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근본 없는 언행을 일삼았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SEC 사퇴에 돈을 걸었다? 되게 재밌는 기사죠. SEC 사퇴에 돈을 걸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면 리플 소송 패소와 관련해서 항소 시기를 넘어서기 전에 그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여운을 띄우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이 정도 767원 정도, 전반적으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소폭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또 앞으로 어떤 움직임으로 또 전개가 될지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더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야말로 리플 랩스라는 회사의 진짜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데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량주 과정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선물 거래 또는 레버리지를 통한 또 수익의 극대화를 하는 방법들을 한번 배우러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방송 좀 일찍 출발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한 11시 반 정도에 한번 두 번째 방송 할 수 있게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시죠. 고맙습니다. 진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그리고 진짜 에너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